짧고 무서운 이야기란 어플의 이야기, 부재중전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쯤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부터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계속 못 받았는데 어차피 광고 전화겠지 싶어 다시 걸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몇 번이나 그 번호로 전화가 와 있는 걸 보고 괜히 울컥해서 다시 걸어봤습니다. 근데 옷장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네요 라는 짧은 이야기. 이거 비슷한 게 잃어버린 휴대폰이 발견된 장소 뭐 그렇게 제목해갖고 제 영상 중에도 있을 거예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막 그런 썸네일 해갖고 그런 재밌는 영상들 제 영상 중에도 있는 거 중에 여러분들이 재밌었다면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카페나 게시판이나 그런데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음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안 본 것들 쭉 이어서 가볼게요. 이게 뭐지? 6715179 이거는 뭘까요? 궁금해서 한번 볼게요. 6715179 엘리베이터에 한 여학생이 탔다. 그리고 모자를 쓴 남자와 6살 아이가 뒤이어 탔다. 여학생은 11층을 누르고 모자를 쓴 남자는 10층을 눌렀다. 그리고 6살 아이는 5층을 눌렀다. 6살 아이가 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아이는 큰 소리로 말했다. 6715179 아이가? 점점 궁금해지네.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남자는 급히 6층을 눌렀다. 그렇게 남자가 내리고 여자는 11층으로 올라갔다. 다음날 아이는 실종됐다. 모자를 쓴 남자가 처음에는 여학생을 노리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아이가 자기 층에서 내려서는 6715179라고 말을 하잖아. 그게 현관 비밀번호였던 거야. 그걸 알아차린 남자는 타겟을 여학생에서 6살 아이로 돌린 거지. 그래서 아이는 실종된 거고. 소름. 비밀번호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막 알려주고 그러면 안 돼요. 비밀번호가 7자리네. 비밀번호를 조심하자는 무서운 이야기. 이 중에는 아마도 제 영상 중에 있던 것도 있고 봤던 것도 나올 테지만 그래도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같이 한번 봐봐요. 한 문장. 별로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써볼게. 여자친구랑 동거 중인데 좀 전에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화면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는 문장이 떴다가 슥 사라졌어. 뭐야 이거 싶어서 우선 여친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저녁밥 만들고 있었던 여친이 어머 마요네즈가 없네, 유숙해, 잠깐 마요네즈 좀 사올게 하고 나가버렸다고. 솔직히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는 게 무서워서 붙잡고 싶었지만 이런 말에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못 잡고 결국 집에 나 혼자 남겨졌다고. 겁에 질려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래저래 30분 정도 지났지만 진짜 아무 일도 없어. 평화 그 자체야. 좀 전에 본 그 글은 역시 잘못 본 거였나? 이젠 무섭지도 않네. 시시한 글 써서 미안해 다들. 저 글은 여친을 혼자 두지 말라는 것. 30분 정도 지났지만 마요네즈를 사러 간 여친이 안 들어온 거. 그러네. 마요네즈를 사러 멀리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혼자 두지 말라 라는 이야기. 이번에는 어느 걸 볼까? 뭐가 재밌을까? 문자 메시지. 어느 날 전 남자친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영상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였다. 열어보니 자살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밧줄을 목에 감고 매달려 괴로워하며 발버둥치다 이내 몸이 축 처졌다. 거기서 영상은 끝났다. 영상을 찍고 전송을 해야 하는데 찍는 도중에 죽었으니 전송은 누가 한 거지? 예약 전송? 아니지. 그 종료를 해야 되는데. 소름. 죽은 남친이 했나? 이번에는 어머니의 휴대폰.
왠지 슬플 것 같아. 아닌가? 어머니의 휴대폰. 어느 날 저는 독서실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끊기기에 놀라서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때 집에는 어머니밖에 없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어머니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된 거였고 저는 안도하며 다시 독서실로 돌아갔답니다. 물론 어머니 폰은 다시 충전시켜 두었고요. 저는 그날 독서실이 마치는 2시경에 돌아왔고 피곤했기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가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 폰 건드렸니? 라고 해서 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폰이 없어졌다고 찾아달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한참을 뒤지다가 침대 이불 속에 있는 어머니의 폰을 찾아냈죠. 어머니는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굳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어제 새벽에 집 전화가 울려서 잠이 깼는데 그곳에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가 찍혀 있었다고. 새벽에 집 전화가 울려서 잠이 깼는데 그럼 전화를 건 사람은? 오늘 본 이야기들은 잃어버린 휴대폰 얘기가 몇 개 있네. 그 다음에 엄마의 초등학교 시절, 엄마는 방금 출연하는 걸 봤으니까 이번엔 노래방 귀신 얘기. 오빠가 1학년 때 과 사람들이랑 같이 놀러를 갔나봐. 근데 펜션촌이어서 다들 할 게 없으니까 주변 노래방에 놀러 갔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 노래방에도 손님은 오빠네 친구 무리밖에 없었는데 다 같이 노래방 한 칸 차지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나갔대.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길래 친구를 찾으러 오빠랑 친구랑 2명이 찾으러 갔는데 맨 끝칸에서 친구가 혼자 엄청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한 곳을 주시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 칠갑산 노래를. 야, 너 여기서 뭐해? 이제 우리 가야 돼. 늦었어.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더래. 그래서 왜 이래 이거? 하면서 잡아 끌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도 한 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더래. 홀린 것처럼. 얘 진짜 이상하다 싶어서 마이크를 뺐고 강제로 잡아 끌었는데 갑자기 기절을 했대. 그래서 2명이 끌고 친구들한테 데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기절한 거니까 응급실에 데려가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방에다 데려다 놓고 좀 쉬게 했대. 그 친구가 깨어나서 다들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들을 지나쳐 가는데 맨 끝칸이 열려 있었대. 그래서 봤는데 칠갑산 노래가 틀어져 있더라는 거야. 근데 뭐에 홀린 것처럼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마이크를 잡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방 기계 옆에 여자 귀신이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근데 마치 자기가 노래를 멈추면 그 귀신이 바로 자기한테 달려올 태세였다는 거야. 그래서 벌벌 떨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말리는데 자기는 눈으로 계속 그 귀신을 보고 있고 귀신은 계속 웃고 있고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를 뺏긴 순간 귀신이 다다다다다 달려와서 순간 정신을 잃은 거래. 그래서 그냥 같이 놀러갔던 사람들 분위기 다 싸해지고 놀던 분위기 다 깨져서 급히 올라왔대. 귀신을 본 친구의 이야기. 노래방 조심해야겠네. 위로 좀 올라가서 보아뱀? 어떤 한 여자는 집에서 보아뱀을 기른다. 보통 그 보아뱀은 여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여자 옆에서 또아리를 틀고 잠을 잔다. 그런데 그 보아뱀이 어느 날부터 여자 옆에 딱 길쭉하게 누워서 잔다. 그녀는 혹시 보아뱀이 병이라도 걸렸나 하는 마음으로 동물병원에 간다. 그리고 의사는 깜짝 놀라며 한시라도 빨리 보아뱀과 떨어지라고 한다. 보아뱀이 어떤 건 옆에 길쭉하게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째로 삼킬 수 있나 길이를 재는 행동. 그러니 보아뱀이 더 커져서 여자를 잡아먹을 정도의 길이가 되면 그 여자는 먹힌다. 큰일 날 뻔했네. 다음으로 납치. 아들이 납치당했다. 범인은 경찰에 알리면 아들을 죽이겠어 라는 말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도저히 그만한 액수의 돈은 구할 수 없다. 나는 간청했다. 제발 적어도 반으로만 제발. 범인은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인지
나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었다. 아 이거 미리부터 소름이 끼치는데? 돈을 반으로 깎아준 대신 아들의 몸도 반으로. 와, 소름. 이번에는 맹인 한번 볼게요. 맹인을 구해내다 수류탄 파편을 눈에 맞은 남자가 앞이 안 보이는 공포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기어다니고 있었다. 상황 급한 상황 전개 막 그냥. 그러던 중 남자는 좁은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 속엔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일제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남자는 그 상황을 알 수 없어 그저 좁고 깊은 그곳에서 공포를 느끼며 살고 싶은 욕망만이 있었다. 우리가 그를 발견한 건 폐허가 된 마을에서 생존자를 찾으러 갔을 때였다. 그는 텅 빈 우물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남자는 공포에 질린 비명과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를 발견한 곳은 텅 빈 우물 속이었다. 좋은 일은 했지만 아쉽게 안타까운 일이네. 위쪽으로 쭉 가서 여름 휴가 한번 볼게요. 5, 6년 전쯤에 여름 휴가철에 관광지역에서 버스가 끊기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하룻밤 묵어가야 할 일이 생겼다. 휴가철이라서 좀 멀쩡해 보이는 숙소는 10,000원이었고 어쩔 수 없이 좀 허름한 외따로인 곳에 떨어져 있는 한 여관에서 자게 되었다. 기분 나쁜 냄새가 감도는 여관이었지만 그래도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상황이라서 그곳마저 빈 방이 많이 남아도는 편은 아니었다. 나는 어차피 다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곳에서 묵기로 하였다. 방에 짐을 풀고 자리에 누워보니 벽지 무늬에 어울려 잘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벽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이 보였다. 엿보는 구멍이구나. 나는 여관 수준을 알만하다고 혀를 끌끌 차면서도 구멍에 눈을 댔다. 구멍을 통해서는 방 건너편이 환하게 넘겨다 보였다. 옆방에 누가 묵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흐뭇한 구경거리 꽤나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옆방에 사람이 지금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멍에서 눈을 떼고는 다시 자리에 누우려고 구멍에서 눈을 뗀 그 순간 날카로운 송곳으로 마구 찔렸다. 구멍으로 날카로운 송곳이 마구 찔려 나왔다고. 큰일 날 뻔했네. 눈을 안 뗐어. 뭐야 이거. 이런 옆방 사람이 다 있어. 소름. 큰일 날 뻔. 담배 이야기. 저는 흡연자이고 제가 아파트 꼭대기층에 삽니다. 예전에는 옥상문이 열려있어 그곳에 종이컵을 두고 식후땡이나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올라가서 종종 담배를 태우곤 했는데 중고생들이 술을 마실 때나 또 여러가지 이유로 아파트 옥상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눈도 있어서 복도에서 종종 피곤 했는데 이게 또 옆집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싫어하셔서 아파트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어디 문 같은 게 고장나 있길래 그곳에 들어가 흡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파이프 같은 게 많아서 수도관 파이프겠구나 싶어서 별 생각도 없이 그냥 몇 달 동안 주로 그곳에서 폈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곳에 놔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좀 쌓이기도 했는데 오늘 방송을 하더군요. 뭘까?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주민 중 가스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발 부탁이니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식은땀이 다 나더군요. 가스실이었다니 뻥 터질 뻔했죠. 뭘 볼까? 작은 구멍? 이거 아까 작은 구멍 또 봐볼게요. 작은 구멍. 어느 한 여자가 서울의 대학에 진학이 결정되어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자취방에서 방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구멍은 옆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거 비슷하잖아 여관이랑. 이거 비슷한 게 예상되지만 무서울 것 같아. 구멍 안을 보았다. 구멍 반대편은 빨간색이었다. 옆집은 빨간색으로 인테리어를 했나? 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그 구멍은 언제 봐도 빨개서 옆방이 궁금해진 여자는 집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제 옆방에 누가 사나요? 그러자 집주인은 거기엔 눈병 환자가 살고 있지. 눈이 빨개지는 아폴로 눈병이지. 아이고, 무서운 이야기 읽다가 이건 좀 웃기네. 웃으면 안 되는데 무서운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눈병 환자 빵 터져 버렸네. 이어서 회식을 한번 볼게요. 회식에 참가한 그 남자는 꽤 취해 있었다. 똑바로 걷기 힘들 정도로 취했지만 어떻게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너무 피곤했기에 서둘러 자려고 우선 샤워실에 가서 컵에 물을 담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 이를 닦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남자는 입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 잇몸이 약한 편이었던 그는 이빨을 닦는 도중 피가 나온 것 따위는 흔한 일이었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닦았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칫솔질 정도로 흘러나올 출혈량이 아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남자는 당황했다. 제발. 칫솔로 이를 닦은 게 아니라 면도기로 이를 닦은 것이었다. 술에 꽤 취해서. 이번에는 아내의 복수. 어느 남편이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으나 아내는 암에 걸려 죽기 전이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 여보, 나 죽으면 내 관 속에 방울을 단 방망이를 넣어줘요. 내 부탁이에요. 그리고 날 잊지 마시고 재혼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아내가 죽는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3년 뒤 남편은 길을 가다 아내와 매우 닮은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어 둘은 결혼하게 되었다. 요거는 약간 이야기가 생략 빠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3년 사이에 죽기 직전이라 그러니까 죽은 것 같고요. 아내가. 그리고 아내가 죽은 뒤에 이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전개. 근데 남편이 2주 동안 긴 출장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없는 밤에는 자꾸 방울과 방망이 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신경 쓰였으나 일만 성공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 아내를 설득하고 나왔다. 재혼한 아내를 설득하고. 그리고 2주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 없어져 있었다. 남편은 전 아내가 생각나 얼른 아내의 묘로 가서 관을 꺼냈다. 그리고 남편은 깜짝 놀랐다. 아내의 왼손과 오른손엔 방망이와 방울이, 입에는 머리카락이, 그리고 눈은 자신을 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었던 아내의 복수? 그래서 제목이 아내의 복수. 이번에는 산악회? 산악회에서 새로운 산을 갔다. 회원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한 명이 있는데 산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산행 도중 예상치 못한 폭설로 우리는 모두 동굴에 피신했지만 빠져나갈 방안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떤 한 산악회원이 말했다. 우리 이대로 굶어 죽느니 서로의 팔 한쪽씩 잘라서 먹고 버티자. 산악회원들끼리 서로 고통스럽게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팔 한쪽을 내주었다. 그렇게 며칠간 버틴 끝에 구조대에서 산악회원들을 찾았고 모두가 살았다는 안도에 기뻐했다. 장님의 귀에도 산악회원들이 박수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장님은 절망에 빠졌다. 다들 팔을 잘랐는데 어떻게 박수를. 요렇게 되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죠. 요 같은 경우 제 영상에도 비상식량 그 제목 이렇게 돼 있는 영상에 요거를 이제 사진이랑 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시청 한번 해보세요. 아직 못 보신 분 있다면은. 이번에는 방금 팔 얘기가 나와서 양팔 한번 볼게요. 양팔을 골절당해서 입원했다. 골절돼서 하루 종일 침대에 얽매이고 있어서 처음에는 심심했지만 2인실이라 옆 환자와 저절로 친해지게 되었다. 매일 가족이나 취미 그리고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에 대수술을 끝낸 것 같았고 한쪽 팔이 없었다. 참혹한 광경이었지만 그는 밝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입원 생활도 마침내 오늘로 마지막이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돌아오자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인사라도 하려고 옆침대로 갔다. 자고 있는 것 같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포를 쓰고 있다. 숨소리조차도 나지 않는다. 말을 건네는 게 오히려 방해되는 것 같았다. 그가 오랜만에 이렇게 푹 자는 건 처음 보는 일이다. 밝은 성격이었지만 상처의 고통으로 매일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런 작별이 아쉬웠지만 그의 쾌유를 빌며 병원에서 나왔다. 병원을 나와 병실 근처를 되돌아보았다. 그러자 창문 너머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양팔을 흔들며 인사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 뭐야, 일어나 있었구나. 넘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 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며 택시에 탔다. 양팔을 흔들...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 환자가 어찌 보면 마지막 날 죽었던 그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 더 보면은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있다. 한 가족이 사는 2층 집이 불타오르고 있고 2층에 있는 아이들이 울면서 소리치고 있다. 1층에서는 아빠가 물을 뿌리고 있고 엄마는 어린 아기를 업고 울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게 그 사진을 요런 사진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아빠가 뿌리는 건 휘발유. 엄마는 어린 아기만 키우기 위해 다른 자식들은 버렸다. 그리고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제목은 상당히 되게 느낌이 포근하고 좋은데 4월의 어느 화창한 날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에서 진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 문을 열자 세월에 따라 늙은 인자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의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로 그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진통이 시작됐다고 하자 의사는 아내는 신속하게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의사가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라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안심이 된 남편은 어서 아기와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은 피범벅이었고 산모와 아기의 시체는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뒤에서 낄낄대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만우절. 산모랑 아기가 죽었는데 만우절이라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며 거짓말을 친 것. 이런 거짓말은 소름이네. 괴롭힘. 중학교에 들어간 후 한 일진에게 쭉 괴롭힘 당했다. 자주 맞는다거나 내 소지품에 죽어라고 써있기도 해서 나는 우울증세를 좀 느끼고 있었다.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나는 심하게 대하며 미친듯이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무섭게 날뛰었던 날,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부은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넣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도시락을 주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나는 울어버릴 듯 하면서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다. 그날 점심도 일진이 나에게 와서 점심 안 챙겨오냐고 트집을 잡았다. 나는 일진에게 맞고 도시락도 빼앗겼다. 어머니가 애써서 만든 도시락인데. 네 도시락 맛있네. 키키키키 라고 말하면서 전부 먹어버리고 빈 도시락통은 내던져 버렸다. 나는 분해서 울면서 학교를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도 울고 있었고 처음으로 조퇴한 나를 보면서 놀라면서도 꼭 끌어안아 주셨다. 다음 날부턴 집단 괴롭힘은 없어졌다. 아들이 폭력에 못 이겨 아들을 죽이려고 독을 탔는데 일진이 먹고 죽은 것 같네요. 내용이 이래저래 슬프고 안타깝고 무섭고. 사물함. 한 여자가 대형마트에 가서 가방을 넣기 위해 사물함 문을 열었다.
사물함의 안에는 3억 원짜리 수표와 27번 칸 열쇠가 들어있었다. 여자는 27번 칸에도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7번 칸을 열었다. 27번 칸을 열었더니 강낭콩 그림과 67번 칸 열쇠가 있었다. 67번 칸은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여자는 쇼핑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67번 칸을 찾았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사물함은 마트 내에 있는 사물함보다 훨씬 컸다. 여자는 또 다른 행운을 기대하며 67번 칸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칼을 든 남자가 나왔다. 강낭콩 그림, 간 그림, 불법 장기매매. 여긴 또 초등학교 때 엄마의 초등학교 시절 이런 것도 있네. 중3 수련회를 볼게요. 중3 수련회에서 제 친구가 겪었던 일입니다. 수련회 방 배정은 한 방에 6명씩 배정되었는데 제 친구는 다른 반 아이들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다른 반 아이들과 친하지 않아 뻘쭘하게 있었는데 밤에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 무서운 이야기를 워낙 좋아하는 터라 낯가림도 있고 서서히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던 아이 A가 멈칫하더랍니다. 다른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하라고 재촉하자 A 양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네 어떤 남자 목소리 못 들었어? 아이들은 여기 여자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괜히 연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길 재촉했답니다. 하지만 A 양은 분명히 들었다고 진짜 못 들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남자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하는 소리 정말 못 들었어? 아이들은 조금 무서워졌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다른 아이 B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B 양이 이야기를 하려는데 A 양처럼 갑자기 주춤거리더랍니다. 빨리 이야기해보라고 재촉하자 B 양은 A 양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들었어. B 양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둘이 짜고 장난치는 줄 알고 무시했답니다. 이야기가 끊겨 살짝 아쉬운 차 제 친구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소름 끼치도록 음침한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 들렸답니다. 좀 닥치라고! 라는 소리가. 누구였을까? 귀신?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거의 다 봤네. 럭비? 몸이 불편한 남자가 있었다. 두 손 두 발이 없는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학교에 갈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부모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었다. 남자는 학교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뭘 했냐고 물어보니 웃는 얼굴로 럭비를 했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즐거웠어? 부모님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제발 아이는 럭비공 대용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두 손 두 발이 없어서 이런 몹쓸 이야기. 무섭다기보다는 몹쓸 이야기네요. 너무 몹쓸 이야기였어서 하나만 더 볼게요. 뭐가 재밌으려나? 베란다. 우리 집은 아파트 1층인데 베란다 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음. 주민들이랑 마주치기 번거로워서 베란다는 그냥 닫아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었음. 근데 새벽에 과제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내 방 창문을 똑똑 두드림. 원가에서 블라인드를 살짝 걷어냈더니 경찰 아저씨가 베란다 쪽으로 좀 나와보라길래 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우리 집 베란다에 엎드려 있는 걸 발견했다고. 혹시 숨겨주려고 했었냐고 물어봄.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와서 사사지 뒤지다가 발견했다고 함.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먼지 쌓인 베란다에 사람이 누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음. 만약에 내가 그 베란다 문을 안 잠갔더라면 끔찍함. 도둑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지도. 문단속을 잘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이런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뭐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 혹은 이야기 제보는 영상 설명란에 이메일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된답니다. 네,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